미국 조지아주에서 최근 한국인 기술자들이 대거 체포, 구금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한미 간 관세 협상 문제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고 알려졌지만 조지아주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벌어진 한국인 기술자 부당 구금 사태 이후 미국 측은 돌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폭탄 가능성을 거론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의 태도는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한국인 기술자들의 부당 구금에 대해 유감 한마디 없이 현대차가 미리 연락해 비자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 한국 측 잘못으로 체포 추방은 당연하다라며 오히려 책임을 한국 기업에 돌렸습니다. 이런 뻔뻔한 발언에 한국 사회는 물론 미국 내에서도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미국의 유력 외교 전문지 Foreign Policy는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미국이 스스로 코를 잘라버린 격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현대차 공장을 짓기 위해 온 한국의 숙련 기술자들을 강제 구금하고 추방하려 한 것은 미국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스스로 내쫓은 자충수라는 지적입니다. 심지어 보수 성향의 일부 미국 매체조차 트럼프 행정부 산하 이민 당국이 이해할 수 없는 폭주를 비판했습니다. 사건의 경위도 황당합니다. 당초 이번 급습 작전을 위한 영장에는 남미계 불법 체류자 4명만 지목돼 있었는데 IC 요원들은 영장에 이름도 없는 한국인 기술자들까지 싸잡아 연행했습니다. 현장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은 사라졌고 불법 체류자 단속하듯 한국인 기술자들을 다루는 인권 침해와 인종차별적 행태가 여과 없이 드러났습니다. 구금 중 IC 요원들은 한국인들에게 욕설과 조롱을 퍼붓고 형편없는 음식만 제공했습니다. 수모를 당한 기술자들은 풀려난 뒤 다시는 미국 땅을 밟고 싶지 않다라며 트라우마를 호소했습니다.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는 자신의 SNS에 미국은 외국 기업의 투자를 환영한다, 더 많은 해외 기술자가 와서 미국인을 가르쳐야 한다 라고 올리며 뒤늦게 수습에 나섰습니다. 또한 한국인 숙련 기술자들을 위한 특별 비자 데스크를 설치해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급히 구금되었던 한국 기술자들에게 직접 사과하고 미국에 남아달라고 요청하기까지 했지만 영주권을 지닌 한 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술자들은 결국 귀국을 선택했습니다. 현대자동차 미국 법인은 귀국한 한국인 기술자들이 현지 공장의 핵심 기술 인력이어서 대체 불가능한 인재들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없이는 공장 정상 가동에 큰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진행 중인 공장 건설 자체는 계획대로 완료되겠지만 이번 사건 이후 미국의 향후 투자를 고려하던 다른 기업들은 계획을 대폭 축소하거나 아예 재검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정부가 무리한 단속으로 정작 자신들이 원하던 해외 투자를 스스로 쫓아내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사과는커녕 한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 수위를 오히려 높이고 있습니다. 러트닉 상무장관은 한국이 미국에 485조 원, 약 3,500억 달러를 투자하지 않으면 한국산 자동차 등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는 일본은 이미 미국과 관세 협정을 체결했다, 한국도 똑같이 해야 한다 라고 압박하며 일본에 765조 원을 퍼주기로 했으니 한국도 그에 맞먹는 돈을 가져와야 한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평등한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결국 일본이 했으니 한국도 무릎 꿇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이 이처럼 노골적으로 나오는 배경에는 한국은 어차피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특성상 25% 관세 폭탄을 맞으면 견디지 못하고 거액을 들고 올 것이라고 미국은 자신한 것입니다. 실제로 일본은 미국 요구에 굴복해 765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을 약속했고 이에 고무된 미국은 같은 방법으로 한국도 굴복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러트닉 상무장관은 한 인터뷰에서 일본은 모든 것을 미국에 이양했다, 아무 유연성 없이 돈을 가져왔다 라고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일본과 달리 끈질긴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관세 협상에서 한국 측은 미국이 요구하는 투자액을 이미 진행 중인 사업들로 충당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국내 대기업들이 미국에 짓고 있는 공장 투자액과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 등을 합산해 목표 금액을 맞추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실제로 유럽연합도 미국과의 협상에서 6천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지만 이는 유럽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상황을 봐서 가능한 범위에서 투자한다는 조건부 합의였습니다. 미국도 유럽의 이러한 유연한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미국의 요구를 거의 그대로 현금으로 퍼주면서 판을 키웠습니다. 일본이 거액을 바치자 미국은 이제 한국에도 같은 요구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 협정에는 서명할 수 없다라며 양보 없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일본처럼 국익을 저버리는 합의는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이 발언 이후 미국 측이 발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국내 비판론자들은 이재명 정부의 협상이 결국 실패할 것이라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은 자동차 관세가 15%에서 25%로 올라가는데 일본은 27.5%에서 15%로 낮아졌다. 이대로면 미국 시장에서 토요타 캠리가 현대 소나타보다 싸질 판이라며 한국이 빈손으로 자동차 수출길만 막혔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나 일본 내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일본의 다수 경제 언론은 이번 대미 협정을 제2의 플라자 합의로 부르며 자국 경제에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웠다고 우려합니다. 경제 매체 다이아몬드 온라인은 일본 정부가 미국에 갖다 바치기로 한 80조엔 약 765조 원이 1985년 플라자 합의 이상의 충격으로 일본 경제에 장기 침체를 가져올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은 기축통화국이라 비상시 돈을 찍어낼 수 있지만 국가 부채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막대한 달러 지출은 부채를 더 부풀려 재정 위기를 가속화할 거라는 경고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또한 한국도 3,500억 달러 투자를 강요받아 깊이 고민 중이라며 이번 협상이 명백한 불평등 조약이라고 지적합니다. 협상 자체가 실패작이며 제2의 플라자 합의라는 탄식과 함께 지금이라도 협정 백지화해야 한다라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결정적으로 한국은 아직 서명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본과 처지가 다르다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일본 내부에서는 한국이 오히려 부럽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왜 한국, 일본, 대만 등이 공조에 대응하지 못했는지 자책하는 목소리도 들립니다. 그만큼 일본은 이번 협상으로 스스로 발목을 잡힌 반면 한국은 시간을 벌며 최악을 피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한국은 차라리 25% 관세를 맞더라도 부당한 조건에 굴복하지 않는 편이 낫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립니다. 한 미국 경제연구소는 25% 관세를 맞으면 한국이 연간 약 125억 달러, 16조 원 손실을 보지만 이는 3,500억 달러, 485조 원을 한꺼번에 내는 것보다 훨씬 적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행정부도 영원하지 않아 정권이 바뀌면 이런 고율 관세가 철회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미국은 과거에도 동맹국에 관세 폭탄을 퍼부었다가 정권 교체 이후 이를 철회한 사례가 많습니다. 반면 485조 원 투자 약속에 한 번 서명해버리면 다음 정부가 들어서도 그 족쇄는 풀리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일본 내에서도 결국 한국의 버티기가 현명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이번 협정이 자칫 일본 경제의 근본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일본의 투자 이행 상황에 따라 자동차 관세가 언제든 다시 올라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일본은 앞으로 막대한 돈을 바치면서도 미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불안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성급히 굴복하지 않아서 아직 그 올가미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한국도 대미 수출 비중이 높고 기축통화국이 아니라서 안심할 수만은 없는 처지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한순간에 국부가 대량 유출되는 최악의 선택은 피했습니다. 한 경제 전문가는 지금 3,500억 달러를 일시불로 미국에 넘기면 환율이 1달러당 2,000원을 넘겨 IMF 사태가 재현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미국도 한국 경제의 이런 한계를 모를 리 없지만 일본과의 형평성을 앞세워 무리한 요구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동맹국을 재정 확보 수단으로 옥죄는 이러한 미국의 행태는 동맹 정신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국제 경제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은 정작 중국에는 오히려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 틱톡도 강압 대신 인수하는 쪽으로 문제를 봉합했고 중국인 유학생 60만 명을 추가로 받아들이겠다며 후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동맹국에겐 고율 관세와 투자 강요로 압박하면서 중국에는 달래기에 나선 이중적 행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의 불평등한 요구에 응할 이유는 더욱 없습니다. 결국 한미 관세 협상은 당분간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으로서는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섣불리 응하지 않고 시간을 벌면서 국익을 지키겠다는 입장입니다. 일각에서는 25% 관세로 한국 경제가 큰 타격을 입는다라는 우려도 나오지만 설령 25% 관세를 물더라도 485조 원의 국부를 한꺼번에 내주지 않는 편이 훨씬 낫다는 판단입니다. 무엇보다 현 정부는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만큼 미국 압박에 굴복해 거액을 퍼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삼은 이재명 대통령과 한국 정부의 원칙 있고 당당한 태도는 국내외에서 현명한 결단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일부 일본 언론마저 한국의 이러한 결단을 부러워할 정도입니다. 미국의 일방적 압박에 굴하지 않고 슬기롭게 대응하며 국익을 지켜낸 한국 정부의 용기와 지혜가 돋보입니다. 국익을 둘러싼 한국과 미국의 팽팽한 힘겨루기가 향후 관세 협상에서 어떤 결말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현재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대규모 한국인 근로자 체포 사태와 미국 상무부의 관세 폭탄 발언은 한미 관계를 수십 년 만에 가장 첨예하게 흔들고 있습니다. 단순한 법 진행 문제가 아니라 이 동맹 간 신뢰, 글로벌 공급망, 그리고 수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걸려있는 중대한 사안이 된 것입니다. 이 와중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방문을 전격적으로 언급하면서 국제사회의 시선이 한국과 미국의 줄다리기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이어진 조지아 사태는 미국 투자 여론을 급속히 냉각시켰습니다. 주요 언론들은 미국이 스스로 자살골을 넣었다고 호평했고, 인플루언서들과 경제 전문가들 역시 미국 내 제조 부흥을 외치던 정부가 정작 가장 중요한 인력을 쫓아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배터리와 반도체 공장은 단순한 조립 라인이 아니라 이 고도의 기술력과 경험이 필요한 복잡한 시설입니다. 한국인 기술자들의 부재는 곧 프로젝트의 중단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는 미국이 원하는 공급망 강화 목표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즉각적으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정당하지 못한 협력이라면 투자를 지속할 이유가 없다라고 강하게 경고하며 국익이 걸린 사안에서 한국이 양보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이 무리하게 요구한 500조 원 현금성 투자를 거절하고 차라리 25% 관세를 감당하겠다는 정부의 검토 방침은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이는 미국식 협박이 더 이상 한국에 통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확실히 던진 것이며 한국이 스스로의 경제 주권을 지키는 길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미국이 일본에 제시했던 조건과의 극명한 차이입니다. 일본은 5,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하며 관세를 낮추는 대신 수익의 90%를 미국에 양도하는 불리한 협정을 수용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공정하지 않으면 협정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미국의 압박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이 차별적 대응은 오히려 한국의 협상력을 높였고, 국제 언론은 한국이 진정한 동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히 한국 방문 의사를 밝힌 것도 이 같은 한국의 강경한 태도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미국은 일본처럼 쉽게 끌려올 것으로 예상했으나 한국이 정반대의 태도를 보이자 당황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상과의 만남을 통해 직접 분위기를 반전시키려는 것은 한국이 가진 전략적 중요성과 기술적 필수성을 미국 스스로 인정하는 행위에 다름없습니다. 실제로 미국 내에서도 한국인 기술자가 없으면 공장이 완공될 수 없다라는 목소리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경제개발청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한국 근로자들의 복귀를 요청했고, 주지사와 상공회의소까지 나서 비자 제도의 전면 개편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한국 노동력과 기술력이 단순한 외국인 근로자가 아니라 미국 경제의 성장의 핵심 동력임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만약 한국 기업들이 미국 투자를 줄이고 관세를 감당하는 선택을 한다면 이 손해를 보는 쪽은 오히려 미국일 가능성이 큽니다. 조선업, 배터리, 반도체 등 미국이 미래 경쟁력으로 삼는 분야는 한국 기업들의 참여 없이는 정상적인 궤도에 오를 수 없습니다. 특히 한국식 고속 건설 방식과 세계 최고 수준의 엔지니어링 능력은 미국이 단기간에 대체할 수 없는 강점입니다. 한국이 빠지면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는 최소 10년 이상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조차 배터리 공장은 단순한 자동차 조립 공장과는 달리 고도의 전기화학 지식을 가진 전문가 없이는 운영조차 불가능하다 하며 한국 기술자들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실제로 오염물질 통제, 휘발성 화합물 처리, 고전압 부하 경험 등은 미국 노동자들이 수년간 교육을 받아도 쉽게 습득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따라서 한국인 전문가들이 빠져나간 공장은 멈춰설 수밖에 없고, 미국이 바라는 제조업 부흥은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문제는 미국 내 정치 불확실성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했던 IRA 법안으로 한국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지만 정권이 바뀌자 트럼프 대통령은 손바닥 뒤집듯 보조금 지급 계획을 철회하려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관세 폭탄을 거론하며 10배 이상의 부담을 안길 수도 있다는 발언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런 오락가락하는 정책은 결국 한국 기업들로 하여금 미국 투자를 재검토하게 만들었고, 삼성전자는 이미 최소한의 건설만 완료하고 이유는 지켜보겠다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관세를 맞더라도 한국에서 직접 생산해 수출하는 편이 장기적으로 안전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내 공장 투자금은 손실로 처리하더라도 향후 환경이 개선되면 다시 진출하면 된다는 현실적 계산입니다. 동시에 남는 자금을 국내 혹은 제3국의 재투자에 기술력을 강화한다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분석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흐름을 정확히 짚어내고 있습니다. 그는 기업들의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한국은 더 이상 종속적인 투자국이 아니다 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무역 협상을 넘어 한국이 세계 경제에서 주도권을 가진 당당한 파트너임을 보여주는 선언입니다. 미국이 만약 한국 기업들을 압박해 투자를 철수하게 만든다면 손해를 보는 쪽은 오히려 미국입니다. 조선업, 반도체, 배터리 등 미래 산업의 핵심은 한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빠진다면 미국의 군함 건조 속도는 늦어지고 첨단 제조업은 최소 10년 이상 지연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은 미국에 투자하지 않은 이 자금을 국내에 재투자하면서 기술 자립을 더 강화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한국이 동맹국임에도 불구하고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과 기업을 보호하며 공정한 협상을 이끌어내는 지도자의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한국이 보여준 강단과 전략적 침착함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곧 대한민국이 글로벌 경제의 중심에서 목소리를 더욱 크게 낼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이제 한국은 미국에 끌려가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협력해야만 하는 필수적 파트너라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원칙 있는 리더십과 한국 기업들의 기술적 자신감은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를 이끄는 주역으로 서게 할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 공장 급수 사태 이후 한미 통상 협상은 더욱 꼬여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정책을 내놓으며 동맹국인 한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자 제도를 둘러싼 혼란은 한국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는 H-1B 비자 규정을 하루 만에 바꿔버렸습니다. 신규와 갱신 모두 연 10만 달러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신규 발급 시 한 번 더 내도록 수정한 것입니다. 빅테크 기업과 연구소의 반발이 커지자 백악관이 서둘러 입장을 바꾼 것이지만 그만큼 정책 일관성이 없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더구나 ESTA 수수료도 20달러에서 40달러로 기습 인상되며 매년 170만 명 넘게 미국을 찾는 한국인 여행객들이 500억 원 규모의 추가 부담을 지게 되었습니다. 미국이 비자 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겉으로는 한국 인력을 환영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 제도 개선에는 소극적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한국인 전용 E3 비자 쿼터 확대 법안이 재발의됐지만 여전히 계류 중이고 한국 정부가 수차례 문제 해결을 요청했음에도 실질적 진전은 없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조지아주에서 한국 근로자들이 집단 구금되는 충격적인 사건까지 벌어지며 미국의 신뢰는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자동차 등 주요 산업에 대해 일본과 동일한 조건을 한국에 강요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방식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논리인데 이는 명백히 불합리합니다. 과거 한미 FTA 협상을 주도했던 김현정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당시에도 일본이 집요하게 방해했지만 노무현 대통령과 한국 정부의 결단으로 돌파했다라고 회상했습니다. 실제 협상 직전 일본은 미국 통상당국을 찾아가 한국은 믿을 수 없는 나라라며 협정 체결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은 결국 자동차 관세를 0%로 만드는 성과를 거두었고 이는 대통령에게서 기대 이상이었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김 전 본부장은 이번에도 일본이 물밑에서 개입했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러트닉 장관이 공평성을 강조하며 일본과 같은 조건을 내세운 것은 일본의 압력이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일본은 자동차 산업에서 한국과 직접 경쟁하고 있어 한국의 조건을 불리하게 만들 요인이 충분합니다. IMF 외환위기 당시 일본이 한국에 불리한 역할을 했던 기억까지 떠오르며 의심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결코 과거처럼 끌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협상의 본질이 불평등하다면 시간을 끌더라도 맞서 싸우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미국이 요구한 3,500억 달러 현금 입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신 조선, 반도체 같은 창의적인 투자 협력안을 제시하며 한국의 산업적 강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미국 제조업 부흥을 위해서도 한국의 기술력과 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단호한 태도와 전략적 대응은 국민들로부터 큰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일사조약보다 더한 요구를 막아냈다라고 환영했고 전문가들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불평등한 합의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국익에 맞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렇다고 한국이 수세적인 입장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은 방위산업, 첨단 기술, 조선 반도체 산업 등 막강한 협상 카드를 쥐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5위권의 군사력을 갖추고 있으며 미사일 기술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역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미사일 지침을 해제한 것도 이 같은 기술력에 기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패권을 유지하려면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군사, 기술적 지원이 절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선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선박 건조 능력은 세계 최강이며 이는 해군의 함정 수리와 신조에 있어서도 대체 불가능한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은 한국을 압박하면서도 한국 없이는 산업과 안보를 유지하기 어려운 모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는 3,500억 달러 현금 입금 요구는 국익에 맞지 않는다라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대신 한국이 제안한 창의적인 협력 방안, 즉 마스가 조선업 부음 프로젝트와 같은 대형 프로젝트는 미국에도 필요한 카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관세 협상에서도 단순히 방어적인 태도가 아니라 기술력과 산업력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전략을 내세우며 주도권을 지켜내고 있는 것이죠. 국내적으로도 한국은 이 위기를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삼성, 현대차, SK 등 주요 대기업은 대규모 신규 채용 계획을 발표하며 청년 일자리 창출에 나서고 있습니다. 삼성은 향후 5년간 6만 명을 채용하겠다고 밝혔고 현대차와 SK 역시 국내에서의 고용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이는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국 내에서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주는 행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우리의 길은 외부 압박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라며 기업과 국민의 단합을 촉구했습니다. 결국 지금 한국은 이중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압박과 일본의 방해 속에서도 국익을 지켜내며 당당하게 협상에 임하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기업과 정부, 국민이 합심하여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은 그 중심에서 한국의 자존심을 지켜내며 국가의 전략적 위치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지아주 사태와 이어진 통상협상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한국은 더 이상 과거의 약소국이 아닙니다. 경제력과 기술력, 군사력, 그리고 국민적 결속을 바탕으로 한국은 이제 세계가 주목하는 강국으로 서 있습니다. 미국의 압박은 단기적으로 한국을 괴롭힐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힘을 더욱 드러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한국은 결코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이 보여주는 새로운 자신감이며 앞으로의 길을 비추는 희망의 등불인 것입니다.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현대자동차 공장 이민국 단속 사태에 미국 현지 정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태의 파장이 커서 조지아주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는 현대차 고위 관계자들과 만나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캠프 주지사 측은 원래 계획된 방문이라고 주장했지만 현지 언론 AJC가 입수한 이메일에는 단속 직후 그가 현대차에 조만간 방한의 면담을 요청하겠다라는 연락을 서둘러 보낸 정황이 담겼습니다. 이메일에는 현대차를 조지아주의 중요한 투자자이자 파트너라고 칭한 대목까지 있어 이 주정부가 사태 진화의 다급함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9월 초 조지아주 사바나 인근 현대차 전기차 공사 현장에서 이 미국 이민국이 전격 단속을 벌여 475명의 노동자를 연행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례적인 대규모 단속으로 한국인 기술자 320명이 체포되었다가 곧 풀려나 급히 귀국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현대차 공장 습격 사건이라 불릴 정도로 파문이 컸고 한미 양국 간 외교 마찰로 비화하기도 했습니다. 당황한 조지아주 정부는 사태 수습에 안간 힘을 쓰고 있으며 현지에서는 한국인 기술자들을 다시 모셔오는 특급 작전이 시작됐다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심지어 이 움직임을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 빗대는 이들까지 있을 정도로 쫓겨나다시피 귀국한 한국인 기술자들을 어떻게든 다시 미국으로 데려오려는 노력이 필사적입니다. 실제로 조지아주 정부 내부에서는 귀국한 현대차 협력사 소속 한국인들 기술자들의 재입국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경제개발 책임자인 이 트립 톨리스는 단속 직후 한국인 기술자들의 복귀가 꼭 필요하다. 우리는 한국에 의지하고 있다라고 토로했습니다. 미국 연방 차원에서도 한국 인재를 붙잡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민주당 톰 수오지 하원 의원은 뉴욕 퀸즈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호주 국민에게만 발급되는 전문직 비자 E3의 대상에 한국을 추가하는 법안을 재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E3 비자는 원래 호주 국적자만 신청 가능한 전문적 취업 비자로 매년 할당량을 다 채우지 못할 만큼 여유가 있습니다. 이 수오지 의원은 이 남는 비자를 한국인에게 주자라는 취지로 한국 기술자들이 미국에서 다시 일할 길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화당에서도 과거 한국인에게 연 1만 5천 개의 취업비자를 발급하자는 법안을 제출했지만 주목받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런 특별 비자 방안들이 다시 힘을 얻고 있고 미 의회에서 실제로 통과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에서 한국 인력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고 나서자 한국 정부도 원칙을 지키며 단호하게 대응에 나섰습니다. 한국 정부는 우선 단속 과정에서 한국인 노동자들의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 직접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국민의 정당한 권익을 끝까지 보호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동시에 미국과 진행 중인 자동차 관세 협상에서도 섣불리 양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2일 미국발 관세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겠다라고 하면서도 미국 측의 무리한 요구는 단칼에 일축했습니다. 미국이 우리 외환 보유의 80%가 넘는 거금을 달러로 투자하라고 압박한 데 대해 이 대통령은 그렇게 했다가는 1997년 IMF 외환 위기 같은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통화 스와프 없이 막대한 외환을 빼냈으라는 미국 측의 터무니없는 요구를 거절하며 한국은 국익을 해치는 거래는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한국 정부가 성급하고 불리한 양보를 거부하고 당당히 원칙을 지키자 한미 간 신뢰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우리 이익을 관철할 돌파구가 마련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편 이러한 위기 국면에서 현대자동차 그룹은 모두를 놀라게 하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현대차는 단속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9월 18일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에 27억 달러, 약 3조 7천억 원을 추가 투자하겠다고 깜짝 발표했습니다. 현장에서 한국 기술자들이 쫓겨나는 수모를 겪은 직후임에도 투자를 대폭 늘리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현지 업계에서도 이런 상황에 추가 투자를 하다니 의외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어 현대차는 이달 30일 미국 현지에서 대규모 공개 채용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누구에게나 문호를 열지만 특히 군 출신 인재를 우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군복무 경력은 희생과 헌신의 상징으로 존중받습니다. 현대차가 이러한 미국의 핵심 가치를 존중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셈입니다. 갑작스러운 단속으로 감정이 상한 미국인들에게 현대차는 우리 편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려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단속 이후 미국 여론은 자국 행정부에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한국 기업과 기술자들이 피해를 입자 현지 주민들조차 한국인들에게 미안하다라며 미국 정부의 과잉 단속을 성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발표된 현대차의 통큰 추가 투자 결정과 미국 출신까지 품겠다는 채용 계획은 미국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국 기업은 다르다라는 찬사가 나오며 현대차의 행보가 성숙하고 책임감 있다는 호평이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현대차는 이제 진짜 미국 기업 같다라는 농담까지 나올 정도로 위기 속에서 지역사회와 상생하려는 현대차의 모습은 싸늘했던 민심을 되돌려 놓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현대차 앞에 남은 최대 난관은 미국의 자동차 관세 인상입니다.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려는 반면 일본, 유럽산에는 15%만 매기기로 했습니다. 당초 한국차가 일본차보다 관세 10%포인트를 더 내니 미국 시장에서 밀릴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현대차는 설령 25% 관세가 현실화돼도 미국 판매차 값은 올리지 않겠다라고 단언했습니다. 현대차 미국 법인의 호세 무녀스 사장은 25% 관세 부과 상황까지 대비해왔다. 비용이 늘어도 가격은 결국 시장이 결정하는 것이죠. 라며 관세 비용을 소비자에게 떠넘기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는 이로 인해 이익률이 다소 낮아질 수는 있지만 판매를 늘려 만회하면 된다고 자신했습니다. 실제로 현대차는 이런 전략에 맞춰 사업 계획까지 수정했습니다. 매출 목표를 높이고 이익률 목표를 낮추며 현재 약 40%인 미국 현지 생산 비율을 2030년까지 80%로 끌어올리겠다는 로드맵도 제시했습니다. 한국 공장에서 만든 차는 미국 대신 다른 나라로 수출하고 미국에서 팔 차는 가능하면 미국 현지에서 생산한다는 것입니다. 현대차는 이처럼 철저한 현지 생산과 가격 동결로 관세 장벽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각오입니다. 흥미롭게도 일본 자동차 업계는 한국보다 낮은 15% 관세를 적용받고도 미국 시장에서 한 발 물러서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토요타와 마쓰다는 관세 여파로 내년 수익이 크게 줄 것으로 보고 있고 미쓰비시는 미국 대신 남미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마쓰다는 미국 수출 물량을 줄여 캐나다와 콜롬비아 등으로 판매선을 돌리는 등 전반적으로 일본 차 업체들이 미국 비중 축소에 나섰습니다. 니케이 신문은 일본 7개 완성차 업체가 관세 시행이 지연된 56일 동안 하루 30억엔 약 282억 원의 추가 비용을 떠안았다고 전하며 결국 일본 업체들이 내년 초부터 미국 자동차 가격을 10에서 15%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차는 관세 부담에도 가격이 그대로인데 일본차는 가격을 올리게 되어 오히려 한국차가 가격 경쟁력에서 유리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2008년 러시아에서 벌어진 상황의 복사판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러시아가 수입차 관세를 크게 올리자 일본과 미국, 유럽 자동차 회사들은 비용 부담과 환율 위험을 이유로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차는 끝까지 남아 현지 생산 체제를 구축하며 결국 러시아 승용차 시장 1위를 차지했습니다. 삼성전자도 비슷한 시기에 소니 등 경쟁사들이 떠난 러시아에 남아 현지 생산과 촘촘한 AS만 구축으로 러시아인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남들이 위기라며 발을 뺄 때 한국 기업들은 오히려 공세를 강화해 성공을 거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번에도 트럼프발 보호무역 폭풍에 당황한 일본, 유럽 기업들과는 달리 한국 기업들이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바꾸며 미국 시장 점유율을 높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국인은 위기에 강하다라는 말을 또 한 번 입증할 무대가 마련된 셈입니다. 국내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현대자동차의 노력도 눈에 띕니다.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 한국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나오자 현대차는 즉각 울산 공장의 생산 능력을 20만 대 증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중동 등 다른 시장 수요가 늘어난 만큼 한국 생산도 함께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해외 공장 증설이 곧 국내 일자리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국내 투자를 늘린 셈입니다. 또한 현대차는 미국 새 공장에 수백 대의 로봇이 움직이는 스마트 생산 체제를 구축해 노동력 부족 우려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최근 현대차는 공장 내 방대한 로봇 통신 데이터를 병목 없이 처리할 수 있는 첨단 무선 기술도 선보였습니다. 이미 미국 생산 라인에는 조립 로봇은 물론 물류 운반 로봇과 사족 보행 로봇 스파까지 투입되어 있습니다. 현대차는 로봇 데이터가 몰려도 통신망에 지장이 없도록 채널을 다변화해 안정화를 이뤄냈고 숙련 인력을 충분히 구하기 어려운 경우 로봇과 AI로 그 공백을 메울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미래 모빌리티 기술 개발에도 적극 투자하며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는 이제 오히려 반전의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사태 초기만 해도 현대차의 앞날을 우려하는 시선이 많았지만 이제는 현대차가 이번 일을 계기로 미국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넓힐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국익을 지켜낸 이재명 대통령의 강단 있는 리더십과 위기를 기회로 삼아 과감히 도전한 한국 기업들의 저력이 맞물린 결과입니다. 한국은 어려울 때 더욱 강하다는 사실을 세계에 각인시키며 현대차와 대한민국은 이번 위기도 더 큰 도약의 발판으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